자, 3교시 물권적 청구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경하지요? 물권이면 물권인데 이건 물권도 아니고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앞에는 물권, 뒤에는 청구권이에요. 애매합니다. 그죠? 그럼 이건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뒤를 보면 뭐예요? 뒤를 보면 채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앞에를 보면 그럼 얘는 뭘까요? 짬뽕이에요. 결론 짬뽕. 쓰셔요 옆에다. 짬뽕. 뭐하고 뭐 사이? 물권과 채권의 짬뽕이다. 그래서 어려워요.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격이 애매해요. 핸들링하기 어려워요. 자, 볼까요? A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애들 교육 문제로 미국에 같이 이사를 가가지고 애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땅에 여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자기 땅에 방문을 해봤더니 나대지였던 이 토지에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음식점을 운영 중이었어요. 누가? B가. 그럼 A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 없이 지은 거예요? 허락 없이 남의 땅에다 건물을 세웠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법학에서는 무단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무단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무단으로. 그 말은 계약하고요, 계약 없이요. 계약 없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침범을 해서 건물을 신축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무허가 건물을. 특히 음식점이나 가구, 공장 이런 것들 많습니다. 건물은 누가 세운 거예요? B가. 토지는 누구 거예요? A. 그럼 이 건물은 토지의 일부입니까? 토지의 별개입니까? 정착물인가요? 아닌가요?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인가요? 아닌가요?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다시 토지의 일부요? 별개요? 별개가 되는 거지. 1교시 했던 거 지금 연결해서 또 보고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착물은 다시 토지의 일부인 것과 별개인 거로 나누죠. 이거는 별개인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 B가 음식점 주인. B가 주인이죠. B가 주인. 근데 토지를 빌렸어요. 무단으로 지었어요.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워서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그러면 누가 A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침범한 거예요? 누가 침범한 거? B가 침범을 했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침해자에게. 저 소유권을 침해한 놈이 누구? B에게. 누가? 소유자가 누구한테? 침해자에게 방해하라고요?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하는 겁니다. 누가? 소유권자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침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침해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해하지 마셔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조문 볼까요? 조문에 물권적 청구권 밑에 213조, 214조 204조 두 개 조문이 나와 있죠? 213조 먼저 보아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라는 제목이 있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소유자는 주어가 누가 주어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점유한 자요? 점유하였던 자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어야 돼요. 뭐라고 청구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A는 누구한테요? B에게 뭐라고 청구할까요? 뭐를 반환하라고? 건물을요? 토지를? 땅을 반환하라고. 토지를 뭐 해주십시오? 반환하라고. 내 토지니까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몇 조에 이거에서? 213조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규정.
이 권리를 우리는 소유물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권. 같이 불러보실까요? 뭐라고 불러주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민법 몇 조가요? 213조가 근거 규정.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보아요. 213조를 째려보세요. 째려보세요. 소유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점유 한 자. 하였던 자여, 점유 한 자여? 한 자, 점유 한 자에게 뭐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핵심.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주체예요. 주체.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은? 점유 한 자가 상대방. 여기를 주체. 여기는 상대방. 내용은요? 내용은 무슨 내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토지를 뭐 해달라고? 반환하라고. 왜요? 내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땅 내놓으라고. 왜?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을 써 안 써? 땅 쓰죠. 땅 쓰는 거 달라고. 근데 끝에 보니 언제까지 달라고 그래요? 언제까지요? 10년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 얘가 귀국한 게 10년 넘었어. 그럼 얘가 이 땅을 점유한 지 10년 넘었죠. 그럼 소유자가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10년이 지났어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213조 보세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간이 없어요. 기간 있어요? 기간 없이요? 기간 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그래서 기간이 없으니까 기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거죠. 뭐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안 걸린다. 왜요?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땅을 돌려달라는 거고요. 얘는 땅만 돌려받으면 되나요? 건물도 철거해야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A는 두 번째. A는 B에게 토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건물을요. 건물을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서 없애라고. 건물을 뭐 해주셔?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를. 철거해 없애버려.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다 내 새 건물을 내가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요. 반환 청구요? 방해 제거요?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 그래서 물권적 청구,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토탈에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그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얘가 방해자죠. 방해자. 이 방해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환이나 제거를. 반환이나 뭐를? 제거. 반환이나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 누가 청구하는 권리? 소유자가. 이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만약 이 가게 주인이 가게를요 C에게 팔아 넘겼어. C에게 가게를 넘겼다. 양도했다. 양도. 가게를 넘겼어요. 넘기면 뭐라고 그래요? 양도했다. 그럼 가게를 현재 누가 운영 중? C가 현재 운영 중이죠. 현재. 가게 지은 건 누가 지은 거야? B가 지어서 C에게 넘겼죠. 질문 들어갑니다. A는 땅 주인 A는 누굴 보고 저 가게를 철거시켜달라고 청구해야 될까요? C요 B요? 방해를 일으킨 놈은 누구야? 방해를 야기한 놈은 B. 야기한 놈은 B죠.
근데 현재 방해를 하는 놈은 C죠. 그럼 누굴 상대로 지목을 해야 돼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점유 한자 그랬죠. 한자. 점유 한자는 누구? C를 지목해야 된다. C. B가 아니라 C.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를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사례 볼게요. 사례 접근 라이브 민법 볼까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침범하여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뒤 기사식당으로 몇 년간 영업 중이에요? 15년간 영업하면서 토지 소유권 방해하고 있죠? 1. 토지 소유자 갑은 무허가 건축주 을에게 건물을 뭐하라고요? 철거하고 나가달라고요.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첫째요.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주에게 건물 뭐 해달라고요? 철거하는 건 됩니다. 철거시켜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줄 보세요. 토지 소유권에 기해 건물주에게 건물에서 뭐 해주셔? 퇴거는 뭐야? 비우고 나가달라는 거죠.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은 어디에만 미쳐요? 토지에만 미치고 건물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그럼 건물은 누구 거예요? B 거거든요. 그죠? 땅은 누구 거고요? A 거. 철거하는 건 돼요. 철거하는 거는. 철거하라고, 부시라고. 근데 건물을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 하는 권리는 얘한테 있다 없다? 왜요? 누가 주인이야? B가 주인인데 얘가 나가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집주인. 여기 볼까요? 제가 세입자, 이분이 집주인, 임대인, 저는 세입자. 오케이? 계약기간 2년으로 제가 새 살고 있어요. 오케이? 질문 들어갑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제가 이 집을 써요, 못 써요? 사용할 권리 있죠? 본권이 있어, 본권. 계약기간 동안은 저는 세입자는 뭐가 있다, 이 집에? 본권이 있다. 본권이 뭐예요?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 민법은 앞에 시간하고 뒤에 시간 다 연결돼 있다니까. 전 시간 졸면 이번 시간에 졸 수밖에 없다니까요. 연결이 안 돼요. 주인이 저보고 나가라고 할 수 없죠? 왜요? 제가 임대 얻었잖아.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지난주에. 근데 제가 안 나가. 보증금도 받았는데 안 나가. 그러면 주인은 저보고 뭐라고? 나가라고.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권한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나가라고 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집주인이에요? 땅 주인이야? 땅 주인이 집주인 보고 뭘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래, 나가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럼 뭐만 된다고, 땅 주인은? 철거. 건물 뭐 하라고? 철거 작업만 되는 거지. 나가라고 할 권리는 전혀 없다고. 이해됨? 26회 정답, 27회 정답. 쓰세요. 거기다 써주세요. 27회 정답. 19회 정답. 그 지문이 19회 시험에서도 정답, 27회 시험에도 정답. 진짜? 아, 진짜. 다음, 쌍괄호 2번 만나실게요. 쌍괄호 2번. 무허가 건물주 우리 식당을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병에게. 양도해서. 현재는 누가 식당 영업 중? 병이 영업 중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은 누구에게 식당 철거시켜달라고 할까요? 누구에게? 병에게. 왜요? 현재 점유 한자. 오케이. 자, 거기까지 연결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내용 몇 개 더 추가해 볼게요. 개념. 먼저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물권자가 물권을 뭐하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당할 뭐가 있을 때요? 염려가 있을 때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을 뭐 했을 때?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뭐가 있을 때? 염려 있을 때 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침해당한 것만 돼요? 염려 있어도 돼요? 염려 있어도 돼. 염려에 동그라미 염려. 이건 그럼 침해를 입은 거에 아직 입기 전에요? 입기 전에도 된다고. 입기 전에도. 옆에 써보실까 이렇게.
A하고 B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B가 땅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땅을 쌓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겠대. 이거를 그럼 경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많이 줘야죠. 급격한 경사를 이렇게 땅을 쌓아 올렸어요. 그럼 무너져요? 무너질 염려가 있어? 만약에 잘 보세요. 저 흙더미가 어떻게 했다면 무너졌다. 그럼 이미 붕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붕괴가 됐죠. 이 흙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무너졌다. 그럼 A는 땅의 소유자죠. 누가 방해자예요? 이 땅 방해한 거 누가 방해한 거예요? B가 방해자죠. 그럼 A가 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야, 흙 어떻게 해? 흙 치워달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흙더미 뭐 해주셔? 제거해달라고. 제거 청구하는 거죠. 제거 청구. 피해를 입었다면 뭐까지 청구해요? 손해배상까지 걸 수 있죠. 치우고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요. 손해배상 해달라고. 왜? 네가 잘못된 거잖아. 무너졌다면, 그죠? 근데 무너졌어요? 무너질 염려가 있어? 무너질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다. 염려. 그럼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기 전이에요? 붕괴 전이지. 붕괴 전. 그때 A가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 그때 얘가 얘한테 할 수 있는 건 무슨 권리? A가 B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 예방 청구예요. 예방 조치 해달라고. 무슨 조치 해주셔? 예방 조치를 청구하는 거예요. 예방 조치. 무너지지 않게 예방 조치 해달라고. 여기다 시설물 설치하든지 축대를 새로 고여주든지 무슨 조치 해주셔? 예방 조치를 해주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죠? 이렇게 붕괴된 것만이요. 붕괴 전에도. 붕괴돼도 되고 붕괴 전. 붕괴당할 뭐가 있을 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막강한 권리야. 이 막강한 권리. 코엑스 앞에 가면 사찰이 있어. 사찰. 그 사찰 이름이 봉은사라고 있어요. 봉은사. 아주 커요. 신도가 10만 명 넘는다고 그래요. 예. 봉은사 앞에 있는 아파트는 아이파크. 아이파크가 앞에 있거든요. 아이파크가 이렇게 봉은사 바로 옆쪽에 아이파크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니까 여기 봉은사 입장에서는 여기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침범을 당해 안 당해? 당해 안 당해? 여기 아파트 지으면 여기 30층으로 지으면 당해. 왜요? 다 보여 안에. 사찰 안에가. 그럼 침범을 당한 거야? 당할 염려가 있어? 염려가 있네. 그죠?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 이쪽한테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하면 이 시공사를 상대로 뭐라고 할까? 이쪽에서 예방조치 청구해요. 예방조치.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한테 소송을 건다. 무슨 소송 걸어요? 공사하라고요? 공사 중지하라고? 공사를 하셔요? 중지하세요? 중지하라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걸어. 가처분을. 왜요? 내 소유권이 방해될 뭐가 있어? 방해될 염려가 있어. 여기 50층 세우면 여기 다 보여. 그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야. 소유권에 기해서. 왜? 내 소유권이 방해를 당한 거야? 당할 염려가 있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 막강한 조치를. 그럼 가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법원이 인정해주면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고요? 늘어나고 층도 낮아지고. 이 막강한 힘이 생겨요. 누구한테 생겨? 소유자에게 생겨요. 그래서 물권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에요. 대부분. 그 소유권자가 뭘로 소송을 해요? 무슨 소송을? 물권적 청구권 권리 행사를 하는 거지. 누굴 상대로? 침해자나 침해할 뭐가 있는 놈? 염려 있는 놈. 침해자나 침해할 뭐가 있는 놈한테? 염려 있는. 이쪽한테 이쪽에서 소송을 건다고 이렇게. 대부분 물권에 관한 소송은 이거야.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90%가. 그래서 저 아이파크 층수가 낮아졌어요. 실제로요. 왜? 사생활이 침해되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돈 물어줘 안 물어줘? 물어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소유권이 침범되잖아.
조망권이 침범된다. 소음 생긴다. 그죠? 돈 다 물어주고 들어가. 자, 거기까지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종류 볼게요. 종류의 1. 반환 청구.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내놓으라는 거죠? 내놔라. 그걸 무슨 반환 청구라고 불렀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적어줄게요. 옆에다가. 소유자가 내 거 돌려달라는 권리를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가 근거 규정.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요. 건물 철거시켜달라. 그죠? 붕괴된 흙을 어떻게 해달라? 제거시켜달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는요. 침범을 당했어요? 당할 염려가 있어. 염려가 있으면 무슨 조치를 청구해요? 예방 청구한다. 예방 청구를. 쌍괄호 3번이요.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목해요? 누구를? 현재 소유권을 뭐하는 놈? 방해하는 자에게 합니다. 오케이. 쌍괄호 4번이요. 행사 기간 언제까지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옆에다 제한이 없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르게?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법리적인 표현을 써. 소유권에 기한 거는 소유권으로 철거시켜달라. 토지를 돌려달라.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럼 100년 지나도 돼 안 돼? 되는 거 이거. 100년 지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옆에 밑에 보면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는 몇 년 안에만 돼요? 이건 뭘로 하는 거야? 뭘로? 점유권. 점유권으로 달라고 할 땐 1년 안에 해야 돼. 소송을. 소유권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엄청난 차이를 보여줘요. 나중에 뒤에서 보아요. 다음 우측에 5번에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만나실게요. 변동이라는 뜻은 무슨 뜻? 물권이 바뀌는 거예요. 변동이 무슨 뜻?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을 1교시에 했죠. 변동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변동이라고 그래. 변동. 그래 변동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 또 민법 총칙하고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물권의 변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물권의 변동은 크게 한 가지로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요.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의 물권 변동과 또 하나는 부동산의 반대말은 대칭의 동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죠? 그 물건은 다시 어떻게 나눠졌어요? 예, 그래서 앞부분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 내 거가 돼요? 부동산 어떻게 해야 내 소유가 될까요? 등기를 해줘야 내 소유가 돼요. 등기를 해야. 동산은요. 동산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옷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내 거가 되죠? 점유를 해야. 점유를. 20개 집단은 어떻게 해야 내 거를 표시가 돼요? 등기나 명인 방법. 오케이. 크게 물권의 변동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과 또 하나는 뭐에 관한 물권 변동?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으로 나누어진다. 시험은 여기서 3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서 3문제. 자, 그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요? 동산 거래는 잘 안 하잖아.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동산 중개해야 하네. 안 하지. 그래 시험 출제 거의 안 하지. 이거는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근데 개념만 알면 돼. 개념만 아주 간단하게. 그럼 주로 어디에서? 오케이. 이쪽에서 대부분 출제를 해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그럼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노트에 적어볼게요. 앞으로 노트 별도로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이 분량이 많아서 책에다 표시하게 되면 책이 너덜너덜해져요. 거짓장처럼. 노트를 1차 학원에서 정리하시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정리하실 것.
그래야 책이 너덜너덜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분량이 많으니까. 노트를 필수적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공법하고요. 민법하고 공법은 노트가 별도 있으셔야 돼요. 왜요? 양이 많아요. 다른 과목은요,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따라가셔도 점수 잘 나오세요. 분량이 많은 과목이고 복잡하니까 별도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다시 두 개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는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두 번째는 법률 규정. 두 개로 나누어져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민법 187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186조가. 민법 몇 조가? 186조가.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187조가. 그래서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몇 조하고 몇 조?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숱하겠어, 앞으로. 100번 이상 등장해요. 100번 이상 등장하니까 이 조문 자체를 외우실 것.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뭐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해야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법률 규정이죠. 등기 없이 효력이 생겨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차이는 그럼 뭐야? 186조와 187조의 차이는 앞에는 뭐야? 앞에는 법률 행위냐, 법률 행위냐 아니면 법률 규정이냐. 요게 다르고 그 차이는 결국 뭐를 차이를 도드라지게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요 차이로 귀결이 되어요. 그럼 등기가 무슨 요건? 효력이 뭐한다? 생기니까 뭐라고 그래요? 등기는 뭐라고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효력 무슨 요건? 발생 요건, 존속 요건. 발생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고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자, 이제부터 물권법은요. 뭐하고 놀아요? 대법원 판결문하고 놀아요. 이제 대법원 판결문하고. 여러분이 맞짱 떠야 될 대상은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그래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여러분이 대법원 판결문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왜요? 물권법은 다 대법원 판례예요. 조문하고 대법원 판례야. 그 판례를 읽으려니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줘야죠. 자, 그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판례 견해에 의하면 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등기가 있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효력이 생기는 거고 뭐가 아니라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등기가. 그럼 등기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야? 생길 때. 물권이 뭐 할 때? 생길 때 필요한 요건에 생길 때. 무슨 요건이 아니고? 자, 그럼 이걸 표현하면 이거를 사례로 한번 볼까요? 사례로. 노트 정리 또 하셔야 된다니까 집에서. 안 하면 엉망된다니까. 왜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지금. 186조는 언제 쓰는 거예요? 등기를 하냐 안 하냐 이거죠. 등기를 하냐 안 하냐는 뭘로 결정돼요? 법률 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법률 행위인가요? 법률의 규정인가요? 법률 행위죠. 교환계약. 교환도 물건을 바꾸기로 하는 계약이죠. 교환계약도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 그러면 뭐를 하라고? 등기를 해야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생긴다고. 오케이. 땅 1000평이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A 앞으로 무슨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네. 몇 평이? 1000평이. 그럼 이 땅은 누구 거? 소유자가?
미국 갔다가 한 20년 만에 귀국했거든요. 그 사이에 일이 생겼어. 친척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이 등기를 말소해버렸어. 뭐를 말소시켰어요? 등기를 그 친척놈이나 형제가 불법하게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등기부에서 얘가 없어진 거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등기가 뭐 해버렸다? 불법 말소당했다. 불법 말소당하면 소유권은 누가 소유자예요? 소유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등기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등기는 뭐 할 때 필요한 거? 효력이 뭐 할 때? 생길 때 필요한 거예요? 존속할 때 필요한 거예요? 생길 때만 필요하고 존속할 때는 불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대법원의 견해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만약에 이 등기가 발생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면? 존속 요건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존속 요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가 어떻게 되면? 말소당하면 소유권도 어떻게 돼? 소유권도? 말소돼서 없어진다. 이런 결과가 돼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존속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어떻게 돼도요? 불법 말소 당해도 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사라져요? 그대로 존속해요? 사라지지 않는다.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등기만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하고 등기를 여기서 구별 지으셔야 돼, 이거를. 이해되세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뭐야? 등기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발생 요건으로, 존속 요건으로? 존속 요건이 아닌 무슨 요건? 발생 요건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맞짱 떠야 될 대상은 여기야. 대법원이야, 대법원. 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생각을.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그러는 거 다 꽝이야. 점수 안 나오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왜? 대법관끼리 이거 치고받은 거거든요, 결론이. 그럼 비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유적으로. 이게 어려우면 더 쉽게 사례를 들어볼게요. 조이팔 씨가 다단계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날랐죠. 조이팔 씨는 아시죠? 예, 중국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호적에서 어떻게 돼? 호적에서 사망신고 처리됐어. 오케이. 그럼 행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근데 제 친구가 중국에서 골프 치는 거 봤다는 거지. 희파리가 앞주에서 공 치는 걸 봤다는 거지.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걔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살은 거지. 행정적으로는요? 죽었지만 실제는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지. 똑같아요. 행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돼서 이 땅은요? 행정적으로는 A 앞으로 소유권이 있어요? 말소 당했어? 말소 당했지만 이거 등기라는 건 행정적인 서류죠. 행정적인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된 거야? 서류상으로만. 말소돼서 없어진 거죠. 근데 실제 소유권은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다른 거라는 거야, 이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사망신고돼 있어도 조이파리가 사망신고돼 있어도 희파리가 살아있다면 그놈은 뭐라고? 살아있다 이거죠. 살아있다. 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거야, 이거 똑같아. 땅은 등기부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땅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왜요? 땅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땅이 있잖아, 지금 만평이. 오케이. 자, 그래서 186조에 관한 논의를 해봤어요. 두 번째 187조.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요? 등기 없이 생겨요? 등기 안 해도 효력이 생겨요. 여기 매년 시험 나와. 매년 한 문제. 186조냐 187조냐 매년 한 문제. 조문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조문 자체를. 이해는 되셨어요? 자, 그럼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된 바탕 위에 암기로 들어갑니다. 등기를 할 때는 언제예요? 등기를 할 때는 뭐로 인한 경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뭐를 때려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존속해야 생겨요. 생긴다. 그래, 등기는 무슨 요건? 보세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기가 누군가에서 어떻게 돼도요? 말소당하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예, 여기 빈출. 우리 시험 빈출이야. 단골이야, 단골. 무조건 나와, 무조건 시험에. A가 일제시대 때 관직에, 요직에 있던 사람, 요직에 있던 분. 땅 여기 만평을요, 만평을. 소유자로요. 이분이 소유자로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만평을. 저 서울 한복판에. 예, 그런데 B라는 분이요. B라는 분이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이 땅이요. 이 땅 등기를 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 친척이요. 친척이 이 등기를 누군가가 B가 등기소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담합을 해서 불법하게 이거 말소 작업을 해버렸다. 그럼 등기가 있는 거예요? 날아간 거야? 날아간 거지. 날아갔죠. 그리고 누구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B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다. 오케이. 그래도 이 땅 소유권 없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지. 등기부에서만 없어진 거야. 등기부에서만 말소된 거지. 그래서 뒤늦게 A는 돌아가시고 이 손자분이요. 손자분이 토지조사부를 뒤져봤더니 이 땅 주인이 누구였다고? 자기 할아버지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어디서 찾아냈어요? 토지조사부에 이 땅 만평이 할아버지 앞으로 등재되어 있더라. 그럼 이 땅의 실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실제 주인은? A가 주인이고 얘는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부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요? 불법 말소 당했어도 주인은 누구다? 주인은? A가 주인이고 B는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B가 이 땅을 누구한테 팔아먹어도요? C한테 매매로 팔았다. 그럼 C도 주인 돼야 주인 안 돼? 안 돼요. 누가 주인? A가 진짜 주인. 얘가 다 주인 아니라고. 그럼 이분은 땅 말소된 거, 이 말소된 땅을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 말소된 걸 뭐 하는 거? 회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말소 회복 등기라고 그래요. 말소 무슨 등기? 회복 등기. 같이 불러볼까요? 말소된 걸 뭐 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 등기를 무슨 등기? 내가 잃어버린 거, 민법 공부해서 잃어버린 거를 도로 찾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복 과정. 잃어버린 걸 뭐 하는 거? 회복 과정. 등기도 뭐 한 거? 등기도 뭐 한 거를? 말소된 거를 그냥 둬요? 회복해요? 회복해요. 그 등기를 무슨 등기? 이걸 할 수 있다고. 소유권은 아직 이분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자, 187조 만나실 차례. 187조로 주제를 바꿀게요. 187조 조문 볼까요? 조문. 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187조가?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 186조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 자, 187조 보실게요. 형성 판결. 판결입니다. 판결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판결. 판결을 어디서 내려요? 법원에서 내리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 판결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용징수를 뭐라고 그래요? 수용당했어. 수용. 내 땅을 국가에서 수용했다. 재개발한다고. 그리고 나한테 보상금을 10억을 줬다. 오케이? 그럼 소유권은 국가가 가져간 거예요? 못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다. 뭐를 줬을 때? 거기다 써보셔요. 보상금 준 때. 뭘 준 때? 보상금 준 때 소유권 변동. 그럼 판결은요? 판결은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요? 판결 즉시. 판결 난 즉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뭐가 났을 때? 판결이 난 즉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나 뺏기고 걔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예요. 보상금을 받으면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그거를 공용수용 또는 뭐라고 그래요? 강제수용이라고 그래요. 강제수용. 재결수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결수용. 수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 국가가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뺏어가는 거를 무슨 수용? 강제수용. 또 하나는요. 협의수용. 나하고 땅 주인하고 국가하고 협의한다. 협의. 협의수용은 나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보상금 10억 줄 테니까 딱 넘기라고. 그래, 내가 오케이 했어, 오케이. 그럼 도장 찍은 거야, 안 찍은 거야? 10억 줄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그러는 걸 무슨 수용? 협의 수용. 그거는 매매랑 똑같아, 매매랑. 협의 수용은 뭐하고 똑같다? 매매로 도장 찍어준 거랑 똑같다고. 근데 강제 수용은 뭐야? 도장 안 찍은 거지. 끝끝내 도장을 안 찍은 거. 왜요? 보상금을 더 올려받으려고. 그랬더니 국가에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뺏어가요? 공탁을 걸어, 공탁을. 공탁을 걸고 그냥 뺏어가. 그걸 무슨 수용? 강제 수용 또는 재결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래, 내 땅을 뺏어가는 방법은 국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수용? 강제 수용하고 협의 수용으로 나눠진다. 협의 수용은 내가 뭐 찍어준 거? 도장 찍어준 거니까 매매 계약이랑 똑같다, 매매랑. 근데 강제 수용은 내가 도장 찍었을 때, 안 찍었을 때? 그럼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 보상금 준 때. 뭘 준 때? 보상금을 준 때 소유권 뺏어가는 거예요. 등기하고요, 등기 안 하고도.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보상금을 다 주면 뺏어가는 거예요. 공탁을 걸든가 보상금을 다 주든가. 세 번째는요, 상속받았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되죠. 그럼 언제 내 앞으로 소유권 넘어올까요? 사망시 써보세요. 사망시. 그럼 아버님을 뭐라고 그럴까? 아버님을 피상속인. 아버님을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아들은 뭐라고 그래? 아들은 상속인. 롯데그룹 왕 회장님이 피상속인.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럼 언제 재산일로 다 넘어온다고? 사망시부터.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도. 등기 안 해도 자식한테 소유권 넘어온다고. 단 이 자식이요, 자식이 저 아파트나 땅을 처분하려면 뭐 해가지고 처분해야 돼? 등기해가지고. 가져올 때는요, 가져올 때는 등기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데 뭐 할 때 등기가 필요해요?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고. 그게 187조예요. 그 다음 상속 옆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경매. 내가 아파트 경매 받았다. 10억에. 그럼 소유권 언제 넘어와요? 낙찰대금 다 낸 때. 쓰세요. 낙찰대금 완납시.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나한테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와 버려요. 이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요. 등기하고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거는 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뭐에 의해서? 법률이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등기하라고 안 해도? 안 해도. 그 예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형성 판결이었어요. 두 번째는 수용이었어요. 수용. 세 번째는 상속이었어요. 상속. 네 번째는 경매. 이 네 가지죠. 네 가지는 등기를 해야 돼야 할 필요 없어요. 예, 무조건 시험 나와요. 머리 글자를 따드릴게요. 머리 글자.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요? 형수, 상경. 같이 데려갈까요? 형수, 상경. 형수님이 상경한 거지. 되셨나요? 예, 아주 잘 나와요. 이거 말고 앞으로 10개가 더 붙어요. 여기 밑에 10개가 더 붙어. 조문 하나에 10개 더 붙어 있어요. 그래 한 문제 맞출 수 있어. 자, 밑에 용어 설명 몇 개 볼게요. 용어 설명. 자, 법원의 판결은요.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나눠져요. 판결은. 첫 번째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두 번째는 이행 판결. 세 번째는 확인 판결.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다 뭐야? 다 판결자가 들어가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판결. 그 판결의 종류를 효력에 따라서,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맨 밑에 있는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은 이런 거죠. 아침 드라마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회장님이 본처하고 사이에 애가 있는데 딸만 있어, 딸만. 그럼 회장님이 가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누굴 필요로 하냐면 아들을 필요로 하죠, 아들을. 그럼 바람을 핀다고. 그래서 내연녀하고 아이를 하나 낳죠. 예, 그럼 아이가 자라고 있어. 그거 본처는 모르고 있지. 그리고 회장님이 돌아가셔. 그럼 장례식장에 누가 딱 나타나요? 얘 내연녀하고 애가 나타나. 누구라고? 자식이라고 내가. 그죠? 그때 그러면 원래 상속자들은 이 내연녀가 낳은 아들을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그때 내연녀가 난 아들이 뭐라고요? 친자관계 확인시켜달라고 소송을 해. 그 소송을 무슨 소송? 친자관계 확인 소송이에요. 뭐를 확인시켜 주세요? 친자관계라는 거를 뭐 해달라고?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인. 그 소송을 무슨 소송? 확인의 소라고 그래요. 확인의 소. 그럼 법원은 뭐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친자냐? 아니냐. 그게 유전자 머리 뽑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 드라마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잠잘 때 유전자 아니면 칫솔 있는 거 뭐 빼가지고. 이 아침 드라마죠. 이 소송을 무슨 소송? 확인 소송, 확인 판결이라고 부른다. 그럼 재산 넘어가 안 넘어가 아직? 뭐만 확인해 준 거예요? 친자라는 거 확인만 해 준 거예요. 확인만. 두 번째는요. 이행소송, 이행소송. A 집을 B가 매매로 샀어. 매매로 샀어요. 그리고 이 매수자가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가져오기 전이에요. 등기는 아직 하기 전이에요. 뭐 하기 전? 등기하기 전. 뭐만 치르고? 잔금만 치른 거예요. 그 말은 이 매수자가 보통 등기는 언제 가져오고 잔금 언제 치러요? 등기를 얘가 줄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잔금을? 같이 치르죠, 같이.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문제도 안 생기고. 근데 이분이 덜컥 뭐를 먼저 준 거예요? 잔금을 주고 등기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왜요? 얘가 친구니까, 우리 친구니까 등기를 석 달만 늦춰달라고. 석 달만 늦춰달라고 얘가 부탁을 했어. 그래서 얘가 사정을 봐준 거지, 사정을. 그죠? 그럼 얘는 뭐를 먼저 넣고? 잔금은 치르고 등기는 아직 받기 전이죠. 얘가 얘 편의를 봐준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그랬다 발등을 얘가 찍히는 거예요. 발등을. 믿었다가. 그럼 약속대로면 2달 뒤에 등기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석 달 뒤에 못 넘겼어. 왜요? 가압류 들어와가지고. 이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어. 누군가에서. 그러면 등기 넘겨 못 넘겨? 그때 B가 A를 상대로 어떻게 해요? 등기를 뭐 해달라고요? 이전해 달라. 등기를 나한테 어떻게 달라? 이전해 달라고 얘가 소송을 한다고. 소송을. 등기를 뭐 해달라고? 이전해 달라라는 소송을 걸어. 소장을 내. 소장을. 누가 원고가 돼? 그럼 원고가. B가 원고, A는 피고. 그럼 법원이 판결을 내려. 판결을. 잔금 받으셨어요? 오케이.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넘겨주세요. 왜? 날짜가 지났으면 넘겨줘야지. 라고 법원이 어떻게 해요? 판결을 꽝꽝 때려. 그 판결이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야. 뭐를 넘겨주라는 판결? 등기를 어떻게 하라고? 이전해서 가져가라는 판결. 그 판결을 이름하여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얘는 땅 소유권 가진 거야? 아직 못 가진 거야? 뭐만 받아낸 거예요? 판결문만 얻었죠? 아직 등기는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지. 얘가 바빠서 등기 아직 못 가져왔어. 바빠가지고 중개사 공부하느라고. 그럼 소유권 가져온 거야? 못 가져온 거예요? 못 가져온 거. 우리 이행 판결은 판결문만 얻은 거예요. 아직 등기 못 가져왔어. 오케이? 근데 위에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은요. 판결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권리가 생겨. 뭐만 받게 되면? 판결 즉시요. 판결 즉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거.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래? 형성 판결.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불러줘요? 형성 판결. 그래서 여기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건 무슨 판결이에요? 셋 중에서 형성 판결만 등기를 안 해도 좋아요. 그 밑에 있는 두 개는요. 이거는 뭐를 해야 돼? 판결문만으로 내 앞으로 소유권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오고 판결문하고 별도로 뭐를 거쳐야 돼요? 등기 이전 이 작업을 해야 돼. 등기 이전 작업을. 이 작업을 해야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 이런 뜻. 그런데 무슨 판결은요? 형성 판결은요. 형성 판결은 등기를 꽂아요? 등기 없이요? 즉시요. 즉시 소유권이 넘어와요. 왜요? 187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하고 5번 묶어보세요. 4번, 5번. 1, 2, 3번은 묶어가지고 판결이라고 묶으면 되죠. 1, 2, 3번은 몽땅 판결하고 관련된 거고요. 4번, 5번은 뭐예요? 경매죠. 경매. 경매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경매? 강제경매. 두 번째는 임의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져요. 강제경매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강제경매는 누가 누구한테?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하고 달라요. 자, 강제경매는 여기 보세요. 송대관 씨 처가 돈을 빌려서 사업한다고. B한테도 빌리고 C한테도 빌리고 D한테도 빌려서 돈을 막 끌어들였어요. 여기는 20억, 여기는 9억, 여기는 5억. 돈을 막 끌어들였죠. 이때 돈 꿔준 이 B나 C나 D를 돈을 빌려줬으니 뭐라고 그래요? 빌려줬으니? 채권자. 돈을 꿔간 이쪽은 채무자. 이때 이 채권자들이 담보를 안 잡고 돈을 그냥 빌려줬어요. 담보 잡고 없이요. 담보 안 잡고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들을 우리는 일반 채권자 이렇게 불러요. 담보 받았니 안 받았니? 안 받았어.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무슨 채권자? 얘도 일반 채권자, 얘도 일반 채권자. 오케이? 예. 근데 밑에는요, 밑에는 돈을 꿔주면서 뭐를 받았어요, B가? 담보를 받았어, 이 집에. 이 집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걔를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 그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담보가 있고 여기는 담보가 없어. 이 차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저당권자인 이 은행은 얘가 부채를 못 갚으면 어느 걸 경매해? 어느 거를? 집만. 이 집만 경매할 수 있다. 뭐만 경매한다? 집만 경매할 수 있다. 이때 경매할 때 이 저당권자 은행은 소송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소송 없이 그냥 저당권으로 바로 경매 들어간다. 별도에 뭐가 없어요? 별도에? 소송해요? 소송 없이요? 소송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에 소송 없이요. 저당권자는 소송도 필요 없고 법원의 판결문도 필요 없어요. 소송해요? 소송 없이요? 그럼 판결문 얻어요? 판결문 없이요? 판결문 없어도 돼. 판결문 없이도 이거 바로 경매 붙일 수 있어요. 그 경매를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근데 이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 하는 권리야? 채권이라는 거는? 경매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이 처한테 꿔간 돈 갚아달라고. 이게 채권이거든요. 채권. 채권은 그래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만 하는 거예요. 청구만. 경매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경매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채권자는. 채권자는 경매를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왜? 청구하는 거야지. 청구. 송대관 씨 처가 돈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배째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채권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무하다는 거지. 돈 날린다는 게 이거죠. 돈 날린다고. 나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배를 째든가 말든가. 오케이. 이때 이 채무자한테 뭐가 있으면 이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없으면 못 갚아. 재산이 없으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빵원이면. 근데 뭐가 있으면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 재산에다 뭐를 걸어? 재산이다. 압류 걸어가지고 돈 받아내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권자는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을. 무슨 소송을? 대여금 반환 소송.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을 얻어야 돼. 판결을. 판결문 여기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밑에는. 밑에는 판결문 없이 하죠. 근데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판결문을 얻어야 돼. 이 판결은 뭐라고 그래요? 집행문이라고 그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집행문을,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만 경매를 칠 수 있다고. 어디다 경매를 쳐요? 누구 재산에? A 재산. 이 재산 어느 거예요? 전 재산. 채무자의 어느 재산? 전 재산에다가 하는 거야. 전 재산에다가. 이 전 재산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 재산.
집이면 집, 차면 차, 보증금이면 보증금, 월급이면 월급. 다 들어가는 거 다. 월급에다 뭐를 걸어요? 예. 압류를 해서 채권 회수를 하는 거지. 얘는 어디다 경매를 해요? 어디다? 집에만. 어디에만? 담보 잡은 부동산에만. 어디에만? 어느 담보? 자기가 담보로 잡은 거. 이것만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채권자는 어디에 경매를 해요? 닥치는 대로다. 닥치는 대로다. 그럼 강아지도 담보 돼 안 돼? 그 강아지도 경매하잖아.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장님이 갑자기 망했다. 그러면 채무자인 그 사장님 딸이 어떻게 해? 강아지를 안고 도망간다. 그죠? 그것도 뭐가 되니까요? 전제다. 압류 대상이 되는 거죠. 압류 대상. 그 강아지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유체동산. 유체동산도 압류가 되는 거예요. 유체동산. 누가 압류하는 거야? 누가? 대여금 일반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유체동산에 대한. 저당권자는요. 저당권자는 어디에만 압류를 해요?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그러면 이 일반 채권자들은 경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요.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판결문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판결문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 집행을 칠 수 있어. 그래서 이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강제 경매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 이 판결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집행 권원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원? 집행 권원이다. 권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 뭐가? 판결문이. 그럼 여기는 권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권원 없이 하는 거 그냥. 저당권만 있으면 돼. 저당권만. 그래 은행은요.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꼭 뭐를요? 담보를 잡고 저당을 잡는 거. 왜요?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 이런 거 필요 없거든. 그럼 이쪽에 있는 일반 채권자는 경매를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판결문대로. 해야 되니까 그걸 무슨 경매? 강제 경매라고. 여기는 경매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은행은 경매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얘가 돈 못 갚아도 나 제 마음에 들어. 저 채무자 마음에 들어. 왜요? 애가 돈을 지금 현재 못 갚았다. 이거 20억을. 근데 돈을 갚으려고 어떻게 해요? 너무 노력을 해. 그 드라마 나오는 그 요즘 뜨는 애 걔 누구죠? 이상민처럼 그 옷을 1,000원짜리 입고 다니고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자기 용돈이 한 달에 0원이라고. 그럼 은행이요. 경매를 해요? 그냥 둬버려. 그냥 두는 거지. 그리고 이 기업,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이 잠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 3시간만. 회사 살리려고. 그럼 경매를 하려고 그랬다. 어떻게 해? 경매를? 취하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서 이 경매는 꼭 해야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 경매를 무슨 경매? 임의경매라고 그런다. 임의경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무슨 경매? 임의경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집행문을 부여받았잖아. 집행문을. 구별되시나요?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는 무슨 경매? 이거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요. 저당권자는 배당에서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는?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늦게 받아요? 먼저 받아? 먼저 배당받는다. 먼저. 내가 먼저 배당을 받지. 내가 장땡이야. 내가 장땡. 니네들 내 뒤에 줄 서. 내 뒤에. 그랬더니 저 뒤에 줄 섰던 애가 갑자기 맨 앞으로 온다. 걔가 누구예요? 최우선 변제권. 은행 내 뒤에 줄 서. 왜? 나 소액이야. 오케이? 소액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먼저 앞에서 1순위로 빼가는 거지. 보증금이 서울에서 얼마 기준으로? 1억 이하면 걔가 3,400만 원 1순위로 빼가. 그럼 여기는 누가 우선해? 여기는? 누구들끼리만 줄 서 있어요. 지금 누구끼리만? 채권자하고 채권자는 우열이 없이 평등해요. 채권자는 평등해요. 그래서 채권자끼리는 우열이 있다, 우열이 없다.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를 해요. 채권자 평등 원칙.
그럼 이겨 못 이겨 서로? 서로 못 이겨. 얘도 얘를 못 이겨. 왜요? 동순이야 동순이. 저당권은 누구를 이겨? 누구를? 후순위자 이겨 못 이겨? 이겨. 근데 누구는 못 이겨?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이겨 못 이겨? 평등해. 동순위라고 동순위라고.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돈 1억 있다. 1억을 어떻게 해? 나눠 가져. 똑같이. 액수별로 나눠 가져. 여기 경매대금이요. 경매대금 1억 나왔어. 1억. 채권자는요 30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얘 30분의 1로 나눠 가는 거지. 허당이죠. 허당. 이거 못 받는 돈이지. 그래서 경매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 만약 여러분한테 누가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꿔준다 안 꿔준다? 꿔주려면 뭐를 잡고? 오케이. 그래야 분쟁이 안 생겨. 그죠? 아예 꿔주려면 그럼 어떻게 돼? 꿔주려면 이분이 못 갚는다 그러면 못 갚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어떻게 돼? 아예 돈을 그냥 줘. 조금만 줘. 내가 돈 1억은 못 꿔주고 내가 돈 한 300은 내가 줄게 그냥.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왜요? 이거 나중에 싸우면 되거든. 여기서 질문이요. 이 일반 채권자는 어디다 경매를 붙여? 어디다? 전 재산에다 경매를 붙이죠. 근데 얘가 재산이 다 팔리고 없으면, 빼돌리고 없으면 경매를 못하는, 꽝이지 꽝. 못 받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 얘가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왼수야 이제 머리 잡는 거지. 이 원수가 되는 거죠. 돈 얼마 거래하고. 차라리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거래할 바에 뭐가 있고요? 예, 아니면 그냥 돈을 줘. 조금 줘. 그래야 비난을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사실은 금전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우리 같은 서로 간에 유대가 있고 이렇게 끈끈한 정으로 뭉친 이런 사이는 돈 거래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외국은요? 칼이죠. 칼입니다.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도 칼이죠. 맞죠? 근데 우리는 자식이 와서 돈 좀 이렇게 꿔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그냥 하염없이 무너져. 다 꿔주죠. 보증까지 서주고. 걔 아들 사업 실패하는 거 거의 알고 있어. 알아도 어떻게 알아도 아빠는 빌려주지. 그리고 자기는 신용불량 되고 아빠가. 예. 어쨌거나 금전거래에 관한 논의들이 물권법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만나시고요. 나머지 형식주의 원칙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물권법 강론하고 이제 달려갈 거예요. 강론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만나신 주제는 물권법 어디였어요? 총론 주제를 몇 개로 나눠서 살펴보셨는데요. 1교시에는 물권의 뭐에 대해서? 객체를 살펴보셨는데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물건이다. 그 물건 속에는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눠졌어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압축해서 나눠졌고 부동산은 우리 민법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거를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다시 그 토지의 정착물은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 토지의 일부인 것과 별개인 것 두 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물권의 종류는요. 물권의 종류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권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그죠? 물권은 임의로 창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민법 몇 조가? 185조가. 몇 조가? 이런 점은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이때 물권은 법전에 우리 민법전에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8개가. 8개가 법전에 정해져 있죠? 그 주의를 무슨 주의? 그럼 물권 8개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물권은 크게 어떻게 나누죠? 점유권과 본권. One more time. 물권 어떻게 나눈다? 본권은 다시 어떻게 나누죠? 본권이 뭐예요? 본권은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 지배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본권이라고 해요. 그 본권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오케이. 그럼 제한물권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고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그럼 용익물권에 몇? 3개가. 담보물권이 3개. 토탈에서 몇 개가?
8개 물권이 법전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을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오케이. 다음 물권의 효력, 힘이죠, 힘. 물권의 힘에는 두 가지 힘이 주어지는데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걸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 그다음 물권을 방해하면 그냥 둬요? 방해하지 마라 그래. 누가? 소유자가. 누구한테? 오케이. 방해한 자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자에게. 그죠? 방해하지 말라고. 이 권리를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 물권의 변동을 만나보셨어요. 물권의 변동은 크게 어떻게 나눈다? 크게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눠진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를 하시오? 동산 물권 변동은 점유를 하시오. 이때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다시 몇 개로? 2개로. 법률 행위로 인한 때하고 법률 규정으로 인한 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민법 몇 조? 186조가 뭐를 꼭 하시라고요? 등기를 꽂아라.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잔금까지 치르고. 근데 등기를 아직 안 꽂았죠? 그럼 내 집 돼, 안 돼? 안 돼요. 뭐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꼭 뭐를 해야만?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근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우리 민법에 4가지가 정해져 있죠. 그 4가지는 이름하여 4가지죠. 등기 쳐요, 안 쳐요? 안 쳐도 소유권이 넘어온다. 기타 10개 있다. 기타 밑에 10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